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올해 35살입니다. 3년 전 시댁 거실에서 시누이가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결혼 2년 반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앉아 있었고 남편은 제 옆에 서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사람들은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아니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신혼이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달콤함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든 차근차근 이야기하면 통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죠. 연애할 때는 그랬으니까요. 시댁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결혼 전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가까이 살면 좋지. 무슨 일 있으면 금방 올 수 있잖아. 그때는 그게 좋은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가까우면 서로 돕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까운 거리는 제게 숨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혼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죠. 남편은 출근했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밀린 빨래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남편인 줄 알았습니다. 뭘 깜빡하고 다시 온 건가 싶었죠. 여보, 뭐 두고 갔어? 대답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나야 며느리. 아침 먹었어? 시어머니였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반찬통 2개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방금. 문 열려 있길래 그냥 들어왔지. 반찬 좀 갖다 줄까 해서.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결혼할 때 남편이 알려드렸나 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미리 연락 주시지. 말끝을 흐렸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뭐 그런 것까지. 우리 사이에. 편하게 지내야지.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종종 예고 없이 집에 오셨습니다. 제가 집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죠. 어떤 날은 제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오셨고 어떤 날은 낮잠을 자다가 깨어나니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집이 좀 어질러져 있네. 며느리가 살림을 꼼꼼하게 해야지. 설거지를 하러 나가려던 길이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하지만 뭐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 엄마라면 편하게 말했겠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 그리고 미리 연락 좀 해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가 며느리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지. 좋은 뜻으로 오시는 건데 뭐가 문제야? 좋은 뜻인 건 알지. 근데 미리 연락하면 내가 준비라도 할 수 있잖아. 오늘은 샤워하고 있었는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우리 엄마 그런 분 아니야. 며느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야. 그렇게 남편은 늘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시누이도 있었습니다. 남편보다 2살 어린 동생이었죠. 결혼은 아직 안 했고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오빠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주말마다 오빠 밥 얻어먹으러 온다며 왔죠.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선이 흐려졌습니다. 결혼 넉 달쯤 됐을 때부터였을까요? 시누이가 목요일 저녁에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나 이번 주말에 오빠 집 갈 건데 저녁 뭐 해줄 거예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김치찌개. 아니면 된장찌개. 언니가 해주는 거 다 맛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주말마다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는 집에 와서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했습니다. 설거지를 도와주는 법은 없었죠. 오빠, 나 물 좀. 언니, 휴지 어디 있어요? 오빠, 리모컨 좀 가져다 줘.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남편은 동생 시중을 들었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누워 있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을 먹고 쉬고 있었죠. 1시쯤 됐을까요?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 오늘 오빠 집 갈 건데 괜찮죠? 미안한데 나 오늘 좀 아파서. 다음에 오면 안 될까?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이, 언니. 나 벌써 나왔는데. 그냥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언니는 그냥 쉬고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그럼 집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30분쯤 뒤에 시누이가 왔습니다.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나 라면을 끓였습니다. 끓이다 보니 계란도 넣어주고 파도 썰어 넣어줬습니다. 언니, 역시 언니가 끓여준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시누이는 환하게 웃으며 라면을 먹었습니다.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저녁 8시쯤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누워 있었고 시누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오빠 왔어? 형수 오늘 몸이 안 좋대. 내가 와서 같이 있어줬어.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괜찮아? 많이 아파? 응, 좀 쉬니까 나아지는 것 같아. 그래, 푹 쉬어. 저녁은 내가 동생이랑 밖에서 먹고 올게. 두 사람은 나갔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플 때 남편이 챙겨주는 게 아니라 시누이랑 밖에 나가 밥을 먹는구나.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을 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아플 땐 동생한테 오지 말라고 하면 안 될까? 오늘 정말 힘들었어. 남편은 옷을 갈아입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이 동생한테는 친정 같은 곳인데.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 야박하게 구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람인데 아플 땐 좀 쉬고 싶다고. 한 번쯤 참아주면 안 돼? 동생이 무슨 큰일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냥 밥 먹으러 온 것뿐인데. 참아주면 안 되냐는 말. 그 말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참고 있었습니다. 매일 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올 때도 시누이가 주말마다 와서 밥을 얻어먹을 때도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지 않을 때도 다 참았습니다. 싸움이 싫었습니다. 관계가 깨질까봐 무서웠습니다. 제가 참으면 제가 한 발짝 물러서면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참음은 매일 조금씩 제 마음의 조각을 깎아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불안감이 늘 따라다녔죠. 결혼 1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친정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친정 엄마와 단둘이 있었죠. 딸, 결혼 생활 어때? 시댁은 괜찮고? 엄마는 상을 차리며 물었습니다. 응, 엄마. 다 좋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친정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 많이 힘들지?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아, 너무 혼자 참지 마. 힘들면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가 들어줄게.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울면 모든 게 들통날 것 같았거든요. 응, 엄마.
고마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결혼 2년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오전에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나갔고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시누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죠. 언니, 오빠 있어요? 회사 갔어. 급한 일 있다고. 아, 그래요? 그럼 언니랑 이따가 가면 되겠네. 들어가도 돼요? 시누이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신발을 벗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탁자에 과일 봉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날씨도 좋은데 과일이나 먹으면서 수다 떨어요. 사과 엄청 맛있는 거 샀어요. 시누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칼과 도마, 접시를 꺼냈습니다. 과일을 깎아야 하나 보다 싶었죠. 그런데 시누이가 따라와서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한번 깎아봐요. 응? 사과 깎는 거.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어요. 언니가 깎는 거 보면 항상 껍질이 길게 이어지잖아요. 나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 순간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2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먹고 싶으면 직접 깎아 드세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시누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뭐라고요? 내가 왜 깎아드려야 해요? 당신이 먹고 싶으면 당신이 깎아서 드세요. 언니,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주말에 쉬고 싶어요. 당신 과일 깎아주는 게 제 일은 아니잖아요. 시누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언니,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저도 매번 과일 깎아드리고 밥 해드리고 설거지하고 싶지 않아요. 오빠한테 얘기할 거예요. 언니가 나한테 이렇게 대한다고. 그러세요. 시누이는 가방을 집어들고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손이, 다리가,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해? 집에 있지. 동생한테 전화 왔는데 무슨 일 있었어? 별일 없어. 동생이 울면서 전화했어. 당신이 과일 깎아달라는데 화를 냈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보, 나도 사람이야. 매번 동생 밥 해주고 과일 깎아주고 시중 드는 게 힘들어. 그래도 그렇지 과일 하나 깎아주는 게 뭐가 어려워? 가족인데. 가족이면 다 해줘야 해. 나도 쉬고 싶어. 주말엔 내 시간을 갖고 싶다고. 넌 왜 매번 싸우려고 해? 피곤해. 그냥 한 번쯤 져주면 안 돼? 문제 삼지 말자. 그 말이었습니다. 그냥 한 번쯤 져주면 안 돼? 문제 삼지 말자. 그 말은 결국 너 혼자 참고 넘어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보, 나는 2년 동안 계속 져왔어. 매번 참았고 매번 물러섰어.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였어? 내가 계속 져야 하는 거였어? 아, 진짜 왜 이래? 나 지금 회사인데 이런 얘기하기 싫어.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하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11시가 넘어서였죠. 왔어? 응.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동생 일로 왜 그랬어? 여보, 나는 동생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언니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울면서 전화했어. 나도 속상해. 2년 동안 매번 참았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도 괜찮냐고 안 물어봐? 당신은 괜찮아 보였으니까.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 내가 참으니까 괜찮아 보인 거야. 나도 힘들었어.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그럼 앞으로 동생이 올 때 미리 말할게. 그러면 되지. 그게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주면 돼? 남편의 목소리가 짜증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남편의 무심함이 가장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결혼에서 자신은 늘 혼자였다는 것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남편과도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시누이는 당연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였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나 지금 백화점인데요.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습니다. 마치 며칠 전 일은 없었던 것처럼. 응. 다음 주가 아버지 생신이잖아요. 내가 아버지 선물 샀으니까 돈 보내요.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신 용돈으로 드릴 생각이에요. 그 정도로는 부족하죠. 내가 60만 원짜리 샀는데 반 나눠서 30만 원만 보내요. 미안한데 우리는 우리대로 준비할게요. 용돈 드리려고요. 전화 너머로 시누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언니 너무하네요. 형수로서 체면이 있지 용돈만 드리면 되나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선물 준비하던데. 그건 각자 형편이 있으니까. 아 진짜. 언니 요즘 왜 이래요?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며칠 전부터 왜 이렇게 변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속 끓이던 분노가 터져버렸습니다. 변한 게 아니에요. 이제 참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요? 2년 동안 참았어요. 당신이 주말마다 와서 밥 먹고 과일 먹고 설거지 안 하고 가는 것도, 아플 때 와서 라면 끓여달라는 것도 다 참았어요. 근데 이제 안 참을 거예요. 언니 지금 진심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그리고 시아버지 생신 선물은 우리가 알아서 준비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 정말. 오빠한테 다 얘기할 거예요. 언니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그러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시원했습니다. 그날 밤 8시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집에 있지. 왜? 엄마네 집으로 와. 지금 당장. 왜? 무슨 일인데? 오면 알아. 빨리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외투를 걸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였지만 그날은 유난히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앉아. 저는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오늘 수진이한테 전화 받았어. 수진이는 시누이 이름입니다. 수진이가 울면서 전화하더라고. 언니가 며칠 전부터 계속 자기한테 차갑게 대한다고. 오늘은 생신 선물건으로 심하게 말했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우리 수진이가 뭘 잘못했어? 오빠 좋아하고 형수 좋아해서 자주 오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저도 사람이에요. 매번.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나는 언니 좋아서 자주 갔던 건데. 언니가 싫었으면 진작 말하지. 왜 이제 와서 이래요? 말했어요. 여러 번 말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들었잖아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동생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냥 밥 먹으러 온 것뿐인데. 밥만 먹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매번 제가 다 했잖아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뭐가 대수야. 가족이잖아.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럼 저는요? 저는 가족이 아니에요? 왜 저만 참아야 해요?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야. 나도 시집 와서 다 참고 살았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사과해요. 나한테 그렇게 말한 거 오빠한테도 엄마한테도 사과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언니가 가족한테 차갑게 대한 거. 그게 잘못이죠. 저는 차갑게 대한 게 아니에요. 제 의견을 말한 거예요. 시누이가 일어나서 제 앞에 섰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제가 뭘 잘못했다고. 2년 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무릎을 꿇으라고. 그녀의 마지막 인내심은 그 말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싫어요. 뭐라고요? 무릎 안 꿇어요. 사과도 안 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거든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 며느리가 지금.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2년 동안 참았어요. 어머니가 예고 없이 집에 올 때도, 시누이가 주말마다 와서 밥 먹고 갈 때도, 남편이 제 편을 안 들어줄 때도 다 참았어요. 남편이 저를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근데 이제 안 참을 거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존중받고 싶어요.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갔습니다. 수년간 쌓인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그날 밤 저는 시댁에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부가 아니에요. 며느리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뭐라 말하려 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모든 관계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놀랍게도 심장은 차분했습니다. 무섭지도 후회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됐다. 더는 참지 않아도 된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번쯤 전화가 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쯤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여보, 문 열어. 얘기 좀 하자.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제발 문 열어봐. 우리 얘기 좀 하자고. 얘기할 거 없어요. 저 이제 못 살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 일은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문 열어줘. 혼인신고도 아직 안 했잖아요. 그냥 이렇게 끝내요. 뭐? 저 이제 못 참아요. 당신도 당신 가족도. 문 밖에서 한참 동안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오늘은 일단 돌아갈게. 내일 다시 얘기하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제 옷, 제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2개면 충분했죠. 오전 10시쯤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잠깐 친정에 가도 돼? 그래,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결혼 정리하려고. 전화 너머로 엄마가 놀란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뭐? 딸아, 무슨 소리야? 엄마, 나중에 가서 얘기할게. 지금 가도 돼? 그래, 와라. 엄마가 기다릴게. 짐을 다 싸고 집을 나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엄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딸아.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래, 그래. 울어라. 다 울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눈물을 다 쏟아내고 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엄마가 물었습니다. 딸아, 무슨 일이 있었어?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 이야기, 시누이 이야기, 그리고 남편 이야기까지. 엄마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딸아, 내가 잘했다. 응? 참는 게 미덕이 아니야.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그게 무슨 결혼이니? 내가 잘 결정했어. 엄마의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남편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직접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문 앞에서 막아섰습니다. 사위, 오늘은 돌아가세요. 우리 딸 지금 당신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장모님 제발요.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안 돼요. 돌아가세요. 남편은 결국 돌아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간단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다가 파경이 난 경우네요. 혼인신고를 안 하셨으니 이혼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같이 살면서 구입한 물건이나 재산이 있으면 정리하셔야 해요. 재산은 없어요. 물건들도 각자 가져가기로 했고요. 그럼 간단하네요. 혼인신고를 안 하신 게 오히려 다행이에요. 변호사의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년 반의 결혼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아니, 결혼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생활이었죠.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이었죠. 너 요즘 어떻게 지내? 남편이랑은 잘 지내고? 나 헤어졌어. 뭐? 진짜? 왜? 저는 친구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잘했다. 나라도 못 참았을 것 같아. 그치? 근데 후회는 안 돼? 단 한 번도.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결혼은 해봐야 한다. 어떤 가족이 함께하는지, 어떤 사람과 살아가는지.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지켜본 뒤 선택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혼인신고를 미루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했고 아이까지 있었다면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결혼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제 공간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예고 없이 들어오지 않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오롯이 제 공간이었습니다. 주말 아침 늦잠을 잤습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았고 아무도 밥 차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자유롭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마치 오래 묶여있던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비로소 자유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요? 아니요,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합니다.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다시 결혼할 생각 없어?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언젠가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는 절대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충분히 지켜볼 겁니다. 그 사람의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사람이 힘들 때 제 편을 들어줄 사람인지.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니까요. 두 가족이 만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잃지 않을 겁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압니다. 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도 저는 작은 원룸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하고 평화롭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더는 참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자유롭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무료로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